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법률안이 발의가 되면은 찬성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가 삼축 메가시티로서 주변 지자체를 편입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부산과 광주 이 세 축을 이어주는 삼축 메가시티가 되게 되면은 지방을 또 균형 발전시키고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죠. 메가서울 논란이 불거진 뒤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서울은 인근 지역을 흡수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하고 광주도 메가시티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전국을 3대 축으로 재편하겠다는 건데 총선용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과 이 얘기 나눠보고요. 이어 뉴스앤 이슈 코너에선 엑스포 개최 뒤 투표 결과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신 조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선 다선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뭐 당의 중진으로서 선당 후사의 그런 마음 자세로 네. 임하게 되었고요. 특히 제가 이런 개발이라든지 어떤 발전에 대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저한테 이런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다대까지 지하철 1호선 연장할 때 뭐 부산시장부터 해서 정치인들이 집안이 약해서 안 된다, 또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완성시켜낸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당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지고 해낼 것 같다. 이래서 이제 그런데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울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경남권, 광주 전남권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10년 전부터 서울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그 도시, 그다음에 부산을 축으로 하는 도시, 그다음에 광주를 축으로 하는 도시, 이게 삼각축을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에 국내의 인구 이동을 봤거든요. 국내 인구 이동을 보니까 우리 경상도 지역이 1년 동안에 최고 많이 수도권으로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라권입니다. 그 중부권에는 거의 뭐 이동이 미미하고요. 그래서 인구에 대한 또 감소율을 저희들 살펴보니까 이 부울경이 보면은 인구가 계속 이렇게 급속히 줄는 게 나타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보면은 부산만 하면 한 15만 명 정도 줄었고요. 5년간 15만 명. 그다음에 경남은 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인구가 소멸 위기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의 제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산이 다시 경남과 울산과 합쳐서 저는 그 초강력 도시가 돼야만이 저는 어떤 인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게 부산이 저는 생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지방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제가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 그다음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정치권이 해온 거를 보면은 사실 좀 실망스러운 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또 서울만 비대해지고 소위 말하는 부산권이나 광주권 같은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 15년간
저출산에 퍼부은 돈이 280조거든요. 어이구, 네. 280조를 했는데 네.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산이나 지방 도시들의 인구 감소가 심각할 정도거든요. 네, 네. 지방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양질의 없죠. 일자리가 네, 네, 많이 네.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수도권, 서울로 자꾸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네. 이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네. 저는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이 모으니까 한 770만 명쯤 되거든요. 오, 네.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지역 경제가 강력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불경이 하나가 되면은 저는 그 속에서도 대기업들이 나오고 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서울에 있는 대기업들 역시도 지방에 저는 그 투자를 왜냐하면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저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러다면은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보거든요. 수도권이 비대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부산, 경남, 울산은 통합해서 합쳐야 된다. 네, 네. 그 비교한 사례가 저는 그 일본이거든요. 일본. 네, 일본이 도쿄의 인구 유출이 심했거든요. 그 나고야에서도 많이 가고 오사카에서도 많이 그렇습니다. 갔거든요. 네. 이것을 오랫동안 그 도시학자 또 정치인들이 연구한 결과 나고야와 오사카와 도쿄를 3축 메가시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더 이상 나고야에서 도쿄로 안 가고 맞습니다. 오사카에서 또 도쿄로 안 네, 가는 네, 네. 이런 극적인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네, 일본은 메가시티에서 그치지 않고 메가리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슈퍼 메가리전. 네, 그러니까 네. 리전이나 말이 지역을 뜻하거든요. 네, 권역.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도쿄 근역과 나고야 근역과 오사카 근역 또 묶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로 만드는 게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네. 그 벌써부터 일본은 나고야와 도쿄를 연결하는 아주 빠른 시속 네, 네, 500km가 넘는 시속 500km가 넘는 네, 그 네. 자기 부상 열차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와. 또 궁극적으로는 오사카까지. 네. 그래서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1시간 거리로 1시간 만에. 이렇게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이 더 이상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저출산에 280조를 썼거든요. 15년간. 네, 네, 네. 그럴 돈을 차라리 지방의 메가시티의 인프라 구축에 네. 쓴다면은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다고 네, 네. 저는 감히 저는 확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에서 우리 현재 300명 국회의원의 구조 중에서 서울 수도권이 차지하는 그 인원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방을 살리려고 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비협조 혹은 반대가 있는데 그런 현재의 구조가 만약에 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획이 과연 추진이 될까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서울 쪽에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은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 다 올라왔거든요. 네. 주로 네, 출신들이. 네. 그래서 자기 지방을 살리는 데서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보고 네, 있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비수도권의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35%를 꼭 뽑도록 하는 법안이 네, 저희 네. 교육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발의한 의원들을 주목해 보면요, 수도권 의원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조차도 이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래서 이 네. 점에서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 보면은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진주에 우주청을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우주 산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진주만의 산업, 경남만의 산업을 보거든요. 네. 이게 부산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산에 의료기기 산업을 한다. 그러면 양산만의 산업으로 이어지고 네, 네. 이게 600만 또는 800만 도시의 전체 강력 도시. 도시에서의 산업을 하면은 아마도 저는 그런 산업들이 네. 훨씬 더 활성화된다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부산 국회의원 따로, 경남 국회의원 따로, 네, 그렇습니다. 따로 국밥, 네, 네. 울산 국회의원 따로 이걸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숫자로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한 도시의 국회의원님 힘이 더 강해지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메가시티가 돼야 되고요. 네. 그 최근에 제가 울산시장하고 네, 이 네. 내용을 깊숙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가시티를 위한 특별법,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네. 그 속에 그 내용을 담아낼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메가시티에 동참해야 됩니다. 반드시 뉴시티가 성공을 이루어서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가 되어서 좀 더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광역권으로 합쳤을 경우에는 본인 자리, 예를 들면 시장 자리나 뭐 이런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하는 그런 그 얘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쏠림 현상. 이를테면 이제 부울경을 합쳤을 경우에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부산으로 쏠리고, 특히 진주 같은 경우나 서부 경남은 더더구나 지금 동부 경남에 대해서 약한데, 그러면 서부 경남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메가시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사실은 면적이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더라도 그 크게 뭐 어려움이 없을 만큼 면적이 작은 국가거든요. 최근에 초고속 교통 체계 수단인 하이퍼루프라고 있어요. 이게 알고 이제 있습니다. 1000km 시속 1000km가 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6분이면 됩니다. 아이고. 이미 그 기술은 개발됐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서울에서 강주까지 한 10분 정도. 그래서 이게 이 하이퍼루프가 활성화가 되면은 네. 서울, 부산, 강주는 그냥 반나절도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그 기술은 아주 발전, 진보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이 슈퍼 메가 리전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슈퍼 메가 리전. 궁극적으로는요, 서울, 부산, 강주를 이어나가는 우리도 슈퍼 메가 리전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주는 강주대로의 그 도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고요. 부산은 부산대로의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세계의 인류학자들의 분석에도 네. 이제 그 도시의 번영은 이게 뭉치느냐 흩어지느냐 이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늦었습니다. 네. 외국 선진 국가들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네. 하다못해 중국조차도 메가시티로 가고 있는데 네. 우리만 이 메가시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뒤처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더 이상 정쟁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저는 메가시티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네. 오히려 이 메가시티를 해야만이 이 서부 경남 쪽이 발전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론이 되잖아요. 네. 진주에 예를 들어서 우주청을 만든다, 우주 산업을 한댔을 때 지금 부산 사람들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울타리라고 생각하면은 부산, 울산 사람들도 이 진주에 있는 우주 산업, 우주청에 대해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은 부산이나 울산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도 이제 서울을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진주에 눈을 돌리고 또 진주에 또 출퇴근도 할 수 있고 진주에서 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토를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화된 그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또 예를 들면 밀양 같은 경우에 나노 산업에 대해서 열정을 네,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활성화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밀양만 어떤 그런 산업으로 인식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울경의 전체의 어떤 산업으로 이게 그 울타리에 넣어 놓으면은 네, 이 네. 나노 산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소외된 지역, 지금의 소외된 지역이 오히려 큰 기회로 저는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금까지 말씀 속에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하려고 하는, 발의하려고 하는 그런 관련법의 내용을 한 번 더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 메가시티를 하는 그 도시 지역에는 굉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방 재정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네. 과감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 단체장에게 강력한 권한을 줘야 됩니다. 권한을 주는 그 조세권 권한이 같은 조세권이라든지 거. 네, 네. 아니면 국토 개발권이라든지 네, 네. 이 권한을 줌으로써 단체장이 그 일을 직접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통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보면은 강력 단체장이라 하지만 그런 권한을 안 준다거든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무늬만 지방자치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일들을 중앙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이거는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이 내용을 저희들은 담아낼 예정이고요. 네, 네. 그러므로서 중앙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어떤 장치 마련을 네. 이 법률안에 담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제안 이전에도 사실은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이를테면 뭐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특별연합이라든지 뭐 경제동맹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제안들이 많았습니다. 뉴시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실은 그 앞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네, 네, 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고 저는 그 참 잘했다 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부산 경남에서는 경제동맹 이것도 그 인식은 저는 뭐 좋은 인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노력은 했지만 지금 부산 경남의 인구 유출을 막아내지 못하고 막아내지 있고 못했죠. 그걸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를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시티, 메가시티는 이게 부산의 단체장 따로 붙고 네. 부산시장이죠. 네. 경남의 단체장 도지사죠. 울산의 시장 따로 뽑은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저는 부산, 경남, 울산의 이 단체장 한 명, 네. 그래서 강력한 그 권력 체계를 만들어주고 그 한 사람이 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서 이걸 마스터 플랜을 짜서 추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저는 그 일의 추진도가 빨라진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앞에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노력한 것은 정말 잘했다 보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더 내려놓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강력한 어떤 단체장을 통해서 이 그 메가시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지난 7월에 부산시하고 경남도가 함께 발표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도민의 45.6%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득이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시도민들 잘 모르십니다. 네. 근데 지역이 발전한다 하면 아마 찬성률이 매우 높을 걸요.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많이 늦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 GDP를 보면요, 우리가 13위거든요. 그 최근에 일본에서 유력한 경제지에서는 한국은 끝났다 했잖아요. 아, 끝났다. 예, 네. 그 코리아 피크론이 나왔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노동력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렇죠. 노동력이 받쳐주질 못해요. 네, 네. 그 지금부터는 계속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금 맞습니다. 자명합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온 국가가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우리가 13위고 인도네시아가 16위거든요. 벌써 그렇게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는 하락할 일만 남았고 네. 인도네시아는 올라가는 인구를 무기로 해가지고 지금 그 GDP가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골드만 삭스. 네, 골드만 삭스에서 발표했지만은 이 추세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2040년쯤 되면은 성장률이 0%대가 되고 네, 네. 또 급기야는 필리핀보다도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는 위정자들은 이건 정말 무겁게 또 네.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도 우리 부산 시민들, 경남도민들, 지방에 있는 시민들께서도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 그런 여론조사가 자꾸만 부정적으로 서로 이게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니까 이게 안 돼.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저는 메가시티를 이 동참하지 않는 행위는 저는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자꾸 소멸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 경쟁력을 계속 갉아먹고 있고 국가 경영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죠. 이때는 우리가 서로 뭉쳐서 더 이상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부산에, 경남에, 울산에 있는 젊은이들이 2030 세대들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자리, 네. 좋은 대기업, 또 자영업을 하더라도 무슨 수요가 있어야지 뭐 장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우리보다 더 선진국, 복지국가 보면 노르웨이, 그다음에 핀란드, 네. 그다음에 덴마크, 네. 그리고 뉴질랜드 네, 네.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600만 명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인구가 550만에서 520만, 많게는 590만. 그래서 부울경이 합치면 770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700만 이상의 도시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보다 인구가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느낌으로 경영이 가능한 거지요. 네, 네. 그러면은 반드시 저는 그 지역 단위에서의 대기업들이 탄생한다 보거든요. 네, 네. 이런 물컵이 있으면은 이런 물컵을 좋은 품질의 지역에서 이 물컵을 생산하면은 700만 개, 적게는 500만 개 이상 그렇죠. 팔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사가 되는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더 이상 서울 수도권의 기업에 의탁하거나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 저는 이 메가시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분명히 이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좋은 대기업들이 탄생하게 되고 네. 좋은 대기업이 많아지면 우리 젊은이도 굳이 서울로 갈 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은 그 인구 유출을 막아낼 수 있고 또 대기업에 가게 되면은 결혼도 하고 또 출산율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출산율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이런 얘기나 계획이나 혹은 장래나 현재 한국의 어려움이나 앞으로 닥칠 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뭔가 좀 전 국민이 알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커지고 있고 이런 건 어떻게 좀 막아낼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정치인의 언어, 뭐 네. 여의도 언어라 합니까? 네. 이게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 말을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좀 많이 약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도 제가 최근에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빨리 TF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메가시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홍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가 하기 때문에 반대다. 이건 네.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경부고속도로 놓자 하니까 야당에서 아유, 뭐 딴지 반대했었죠. 놓았잖아요. 그 당시에 야당에서는 동서로 놓자 이렇게 딴지를 네, 놓은 네, 거예요. 네, 네. 그 대표적인 정치인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뭐 아마 아실 겁니다. 예. 뭐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라서. 당시에 만약에 야당의 주장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이 메가시티라는 것은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시키는 것은 이건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앞서 제가 야당도 칭찬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하두를 던져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완성도를 높여야 되죠. 누구든지 지하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진짜 해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듯이 메가시티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이 시점에서 2023년 이 시점에서 이제 완성도를 높일 네,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부산 경남 뉴시티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보를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진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또 부산 시민들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뉴시티는 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격히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뭉쳐야 우리 국가 발전 또 도시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뉴시티가 성공을 이루어서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가 되어서 좀 더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시티 프로젝트. 근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자세하게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조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분석해드리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서전 의원, 이준호 의원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지난 29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희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지며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29표에 그쳤고 사우디 리야드 11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얻었습니다. 투표를 한 회원국 165개 나라 중 사우디가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 1차 투표 만에 엑스포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사우디를 역전하겠다는 전략은 5일머니에 눌려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에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성원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투표 전날까지 회원국 교섭에 나섰지만 엑스포에 최대 10조 원을 쓰고 저개발국에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겠다는 사우디 물량 공세를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희가 서면 지지를 받은 나라 표보다도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은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원팀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고 프랑스 현지까지 찾아온 부산 응원단도 새벽까지 부산에서 응원전을 펼친 시민들도 아쉬움을 감추진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박빙으로 간다. 그래서 2차까지 간다. 이런 이제 전망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뭐 참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총평을 하자면 그 유치 과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란스러웠고 부실했습니다. 우리는 엑스포 유치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 즉 객관적인 분석과 전략 마련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진행되어 왔던 이 과정에서 오보에 가까운 지나치게 우리 위주의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이러한 정보력에 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패배를 하고 나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과 계획을 단지 5일머니 때문이라면서 좀 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불견첩이라는 한비자에서 유래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남의 약점을 보다 자신을 먼저 살피라는 의미인데요. 부산시와 우리 정부는 지금 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119대 29대 17의 실제 판세 흐름도 전혀 읽지 못했고 다 따라잡았다라는 식으로 우리 시민분들을 자극했습니다. 무능입니다. 엑스포를 자신했고 이 엑스포를 앞세워서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과의 MOU라든지 좀 과한 시정 운영 방안들 모두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엑스포 과정이 요란했다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이 표현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 정치권, 여야, 시민 모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란했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력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고 저는 이 기간 동안 1년간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열정을 태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고요.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또 광역 부산시 의원이기 때문에 또 죄송하다는 말씀 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실 큰 표 차이로 실패한 게 외교력, 정보력 부족 그리고 또 K컬처에 너무 기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가장 핵심이 정보력 부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시면 리야드 득표수가 119표 아니었겠습니까? 최초의 현장에서 이제 브라질, 코소보, 카메룬 이 세 개의 국가가 분담금 문제로 투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만약에 이 국가들이 같이 했다면 122표 정확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예측이 굉장히 정확했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5차 PT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본인들이 130개국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하며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 회원국이 182개국인데 거기에서 165개 국가만이 투표를 했습니다. 다른 회원국까지 했었다고 하면 100%에 가까운 적중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하기 위한 이 국가의 방향은 안일하지 않았나. 그저 서면 질의에 대한 부분에 의존을 하고 충분한 계획과 비전 없이 컨텐츠에만 기댄 게 원흉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제가 또 반박을 좀 해드리면은 정부가 사우디를 오일머니라고 비하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우디를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오일머니라는 것은
사우디가 그만큼 산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와 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정이죠. 그리고 네. 사우디는 그것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고요. 비하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정말 갈등을 부추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정부의 모든 게 정부 잘못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엑스포 특위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도 다 같이 세금으로 해외에 출장 나가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같이 노력해놓고 돌연 이렇게 자세를 바꾸어서 정부에게 또 화살을 빗대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앞에서는 엑스포 유치를 외쳐놓고 속으로는 혹시 엑스포 안 되길 바랬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진영을 바꿔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책임을 언급하시는데 잘못된 전략과 방향을 설정한 정부가 반성을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495바퀴의 지구를 돌자는 것, 그리고 ODA를 빌미로 해외 고위급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관광을 제공하거나 행사 개최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협조를 구했던 것은 현 정부와 부산시입니다. 그 요청에 우리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협력했던 그 마음을 부정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함께 해주었는데 아쉽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했다. 그러니 감사하다. 이제는 부산을 위한 미래의 고견을 함께 나누면서 시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숙된 자세라고 보입니다. 함께한 노력까지 매도하는 것은 시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를 하셨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네. 저는 국가에서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께서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는 것. 그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 세금으로 같이 해외에 다니면서 홍보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래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혹 우리가 유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있을까 한번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에 대한 기조가 마련이 된 부분은 수학이라고 봅니다. 더하여 이제 미국과 일본 상대로만 좀 편향적인 외교를 펼치던 우리나라의 외교가 좀 개도국이나 제3국의 외교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가질 수 있었게 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이제 엑스포 유치가 실패한 만큼 부울경의 백년지대계를 새롭게 설정을 해야 하는데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기조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길 바랍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평가하는데요. 먼저 대한민국과 서울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도 많이 알려지진 않았었죠. 이번 경쟁에 참여하면서 그래도 부산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저는 여기서 작은 위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최선을 다했고 야당에서도 엑스포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국회에서 진두지휘를 해줬습니다. 지금 여야가 많이 다투는 와중에 또 국가 중대 사안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저는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엑스포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I 회원국의 투표로 진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이렇게 열의를 가지는 모습과 부산의 분위기 공유는 사실상 4월 BI 현장 방문 때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에 대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 어디 쓰였는지 조금 더 그 과정에 대해서 보시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로고송이나 엑스포 유치 응원 메시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 도로 곳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엑스포 유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국내용이었지요.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PT마저도 회원국 한류팬에만 지극히 의존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한국으로 놀러 온 관광객들 그리고 연예인만 앞세운 영상들이 BI 투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연관성마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엑스포 유치는 이제 국가 사무다라는 점을 좀 인정을 하면서 외교부나 경제부처에서 좀 집중을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지엽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도 많은 시민분들로부터 마지막 PT에 나온 영상은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요. 네, 마지막 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예인분들이 많이 등장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언더독이잖아요.
그래서 셀럽을 활용한, 그러니까 눈에 익숙한 사람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사우디조차도 그랬었고 로마조차도 그랬었죠. 그래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전략으로 아주 잘 대응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통령까지 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죄송하다, 사과까지 했는데요. 덧붙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인프라 구축은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굳은 표정의 윤석열 대통령이 브리핑룸 연단에 섰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참모들과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대해 회의한 뒤 예정에 없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취임 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자신의 부족 때문이라는 말도 3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막판 유치 전으로 부동표가 넘어올 걸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큰 차이로 탈락했다며 대통령 본인이 매우 실망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부산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다는 내부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가 서울, 부산 2개 축으로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부산 지역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대국민 사과를 전격적으로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첫 사과에다가 굉장히 고개를 여러 번 숙이는 그런 내용의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보신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책임지는 자세를 할 줄 아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3수를 하면서 정권이 바뀌어가면서까지 2번 탈락했었는데요. 그때 이 국가의 원수격인 대통령께서 직접 저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고 또 그리고 국민들의 지금 힘든 마음을 함께 안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산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엑스포와 별개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 말미에 부산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차질 없이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뒤이어서 여당 대표죠. 김기현 대표께서도 부산의 사업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와 별개로 사업들은 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엑스포 하나 유치를 하는데 국가가 전면이 다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외교부와 문체부의 일입니다. 국가 사무에서. 지금 지자체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서면서 시정에 대한 업무가 모두 엑스포로 갔고 이 20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변화라고 남은 것은 다이나믹 부산이 사라진 부산이즈 굿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덕 신공항은 경제 효과가 13조 정도다라고 측정한 것에 비해서 엑스포는 경제 효과가 61조다라고 강조를 하며 마치 엑스포가 부산의 정답인 양, 엑스포가 아니면 부산이 없는 양 이렇게 강조를 해왔던 만큼 그 실패에 대한 후폭풍을 어떻게든 빠르게 진정시키고자 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죠? 마침 그 며칠 전 시의회에서 이 관련되는 그런 그 논의 내지는 질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이 문제 한번 살펴보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기 개항에 대한 부분은 정부의 기조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물 중심의 글로벌 물류공항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부산시에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에서 활주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리고 화물 물류 공간을 지금처럼 인천공항의 3% 정도로가 아닌 훨씬 더 크게 잡을 수 있도록 강조하자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 서지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조속히라는 단어가 붙어서 추진됐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속히를 좀 빼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모델을 좀 같이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부산에 중요한 또 그러므로 한국에 중요한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던 게 TX. BUTX라고 네. 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한 2단계 개발 이것도 잘 진행이 될까요? BUTX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행정적 절차나 이제 기술 구현의 부분에서 조기 실현은 좀 불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불발의 장점을 꼽자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상 신도시나 BUTX 같이 좀 무분별하고 도저히 그 기한 내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일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시민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2단계의 경우에는 이미 예탁까지 통과된 상황입니다. 부지 마련, 엑스포 부지 마련이 목표긴 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방향을 설정해 가면서 다른 개발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도 엑스포를 재도전할 의향을 내비쳤고요. 사실은 부산시도 엑스포에 재도전할 기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포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 계속 지속해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사람으로 치면은 시험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시험 또 쳐서 또 결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은 함께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치 실패 이후 부산에 동력이 사라졌다는 말이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실망감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2035년 엑스포 재도전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민관정이 손잡고 달린 900일간의 여정은 결국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로서는 실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난 2년간 부산의 모든 시정이 엑스포 유치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치 실패에도 엑스포 도전 과정은 부산에게 적지 않은 성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엑스포 기반 시설인 가덕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엑스포 유치 활동을 계기로 미 55보급창 이전, 경부선 지하와 같은 수건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 2030 엑스포 개최권을 내주고만 정부와 부산시는 2035년 세계 박람회 유치의 재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부산의 미래를 활짝 여는 이 일은 조금 더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2035년 부산항 북항에 여유 부지가 남아있고 엑스포 기반 시설도 완성돼 있을 거라는 점이 재도전에 힘을 싣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에 따르면 대통령도 또 부산시장도 재도전 의지를 굳힌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요? 재도전은 현 부산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 대통령도 네.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선택을 하라 마라라고 의견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수시로 시정을 비우면서 해외를 돌거나 해외 인사를 무분별하게 초청하는 이런 식은 곤란할 것입니다. BI 회원국에 보다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실효적인 외교적 전략을 좀 펼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22-23년도 쓴 예산은 5,744억이었고 우리 부산시는 올해만 390억 이상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기지는 못하고 한 표당 211억 정도 드는 돈잔치 유치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해야 할 것이고요. 이제는 좀 더 민생에 좀 집중하면서 50% 확률의 이러한 불분명한 상황에 베팅을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이나 해양 물류 그리고 시니어 서비스 산업 등 이런 부분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명확한 계획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적이고 좀 체감되는 변화가 긍정적으로 온다면 자연스럽게 엑스포가 유치되고 싶은 나라는 부산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내적인 어떤 부분에 좀 더 충실하자 이런 제안이신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 말씀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에는 좌절과 포기 DNA는 없습니다. 우리가 칼을 뽑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평소 박형준 시장께서도 매우 좀 온유해 보이지만 굉장히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세요. 그래서 저는 재도전에 꼭 도전할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재도전을 할 때 두 가지 지금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상하이가 그 엑스포에 지금 도전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오세훈 시장이 그 다음 해인 2036년 올림픽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뭐 각 지자체나 국가별로 네네. 이렇게 국제 회의나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는 분명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119대 29가 나온 이 유치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폭적인 수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사카나 두바이의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 국가의 외교부와 경제나 산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나서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산 시정이나 부산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부산의 시민의 삶이 엑스포로 인해서 뒤덮여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의 전략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뭐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도전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정보나 외교 전략에서 부재했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민생에 먼저 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하이가 준비하기 때문에 다음에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의 유치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그리스의 아테네, 호주의 시드니가 돌연 포기를 합니다. 정치적 상황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나고야랑 승부를 겨뤄서 결국엔 88 올림픽을 유치했고요. 또 서울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서 중복돼서 안 되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동시에 추진해서 동시에 이렇게 성취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이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자신 있게 재수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에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북한 2단계 개발 그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놔야 됩니까? 또 2035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부지를 마련하겠다라는 최초의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북한 1단계에 비교해서 2단계 또한 다른 마이스 산업 위주로 개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뭐 북한만이 엑스포의 부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초에는 뭐 다른 지역도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북한 2단계가 개발이 다 된다고 해도 북한 3단계 부지에 대한 개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지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수술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네. 엑스포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 그리고 조금 딜레이를 시키더라도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들을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뭐 엑스포에 탈락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부터 이렇게 사업을 무리하게 논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도전은 재도전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소위 지방 분권 혹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제2의 축, 제3의 축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부산은 인구 소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당장 해야 되는 부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뭐가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적 지표 해결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산업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에 좀 집중을 해야 할 이유가 우리 부산의 해양과 물류 네네. 때문입니다. 이제 항공철도 육류를 이제 연결하는 세계 물류 허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화물이 부산에서 시작을 하게 될 그렇죠. 것입니다. 네, 네. 아마존이나 UPS나 페덱스와 같은 창고가 우리 가덕신공항 주변에 생기고 거기에 연결된 일자리가 마련이 되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항공 제조 및 정비에 대한 우수 인재들이 나오고 MRO 산업마저 부산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산업의 전환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나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수치가 인구 그리고 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산과 경남의 통합을 준비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면적 확보,
그리고 인구 방어를 위해서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뭐 지금 부산에서 딜레이되고 있는 뭐 치수원 다변화 사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엑스포에 집중되어 있었던 좀 시정을 부산 경남 통합에 좀 집중시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도전은 제 도전이고 지금 민생이 너무 어렵고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은 부산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친수공원이 전면 개방됐습니다. 전면 개방된 구간은 전체 공원 면적 19만 6천 제곱미터 가운데 조성이 완료된 14만 9천 제곱미터이며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는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인하기 위해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지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과학산단과 국제산업물류도시, 녹산국가산단 등에 이어 대저첨단복합지구와 센텀2, 에코델타시티와 영도 스탠빌리지 등 5곳이 부산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부산시는 추가된 지구를 조선해양혁신클러스터와 신재생에너지, ICT 융합기술 거점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기업 입주율은 98%에 달해 포화 상태입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24 희망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사랑의 온도탑 점등식과 1호 성금 전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62일 동안 진행되며 성금 목표액은 108억 6천만 원입니다. 부산의 29표는 분명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번 경쟁에서 사우디가 보여준 오일머니 파워는 6, 70년대 고무신 선거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민과 정부, 부산시, 정재계 모두 최선을 다한 만큼 이번 결과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 but